북한 따라하다가 쫄딱 망한 나라가 있다. 국가 하나를 완전히 말아먹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 무가베. 짐바브웨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액면가를 가진 화폐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10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자, 0이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셋. 14! 무려 14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0조 짐바브웨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미국 달러로는 0.003달러, 원화로는 3.3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단위의 돈이 필요했던 이유, 바로 극단적인 초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2008년 11월에는 물가가 한 달에 800억 % 상승했다고 합니다. 800억 %라니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100원짜리 사탕이 한 달 뒤에 800억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와, 말도 안 되죠? 게다가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그 해에 짐바브웨 연간 물가 상승률을 약 900%로 추정하기도 했어요. 숫자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 당시 짐바브웨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빵 한 개를 살기 위해서 돈을 자루째 들고 가거나, 이거 도저히 돈을 셀 수가 없어갖고 그냥 저울에다 돈을 푹 갖다 놓으면은 무게로 금액을 측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흔했고요. 오죽하면은 나라에 돈을 찍을 종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달걀 3개가 얼마였냐 하면요, 1000억 짐바브웨 달러. 교사의 월급은 29조 짐바브웨 달러. 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아프리카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짐바브웨 옆 나라에 살았어요. 그런데 짐바브웨는 뭔가 아프리카 그 주변 나라에서도 쟤네는 답이 없는 나라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죠. 자, 그런데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북한의 김정일을 제치고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던 로버트 무가베입니다. 근데 사실 무가베가 처음부터 최악의 독재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짐바브웨의 독립을 이끈 독립 영웅 출신이거든요. 로버트 무가베는 17살 나이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성실한 모범생이었는데요. 나중에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교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가베가 36세가 된 1960년대쯤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목격한 다음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식민 통치에 저항하며 무장 독립을 주도해서 1979년에 짐바브웨를 백인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자, 이런 무가베가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얼마나 사치스러웠냐 하면요, 약 290억 원 정도의 초호화 별장을 지었고요, 생일 파티 한 번에 28억 원이 넘는 돈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일 때마다 자기의 나이와 똑같은 무게의 케이크를 특별 주문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젊은 아내까지 합세했습니다. 1996년에 그의 비서였던 41세 연하의 그레이스와 재혼했거든요. 그레이스는 아주 그냥 값비싼 명품만으로 자기 온몸을 다 감쌌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구찌 그레이스였다고 합니다. 자국에는 명품 매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한번 뜨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런던에 한번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백화점에 셔터를 딱 내리고, 자, 한번 나 혼자만 쇼핑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쇼핑을 하는 거죠. 게다가요, 토지 개혁을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짐바브웨 전체 상업 경작지의 70% 이상을 전체 인구의 1%인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1992년 정부가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을 회수해서 이를 재분배할 수 있는 토지 취득법이 도입되죠. 자, 이게 누구한테 손해가 났을까요? 백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2000년도에는요, 아직 끝나지 않은 흑인들의 해방전쟁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백인 소유 농장을 무상 몰수해버렸습니다. 이때 군인과 여당 세력 등이 무단으로 농장을 점거해서 폭력 사태까지 막 일으킨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한 4,000명 되는 백인 농부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짐바브웨를 떠나버렸습니다. 흑인들이 그 토지들을 차지했지만요, 농업 경영이 미숙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수출 농업이 어느 정도 무너지면서 외화 수입도 끊기게 되고, 무엇보다 백인 탄압에 대한 반발로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졌죠. 자, 여기서 그의 절친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와 비교되는데요. 만델라는 민주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남아공의 인종화합을 주도했다면, 무가베는 권위주의와 독재를 내세워서 백인 탄압을 시도했습니다. 검은 혁명을 일으킨 두 지도자였지만 여기서 운명이 크게 바뀐 것이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토지 개혁에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서 농업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콩고 내전에 개입을 합니다. 이 콩고 내전 왜 개입했냐고요? 콩고에서 떡거물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내전에 개입하면은 결국은 자국민을 보내는 거죠. 군대도 보내고 뭐 돈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런 다음에 콩고에서 받기로 한 약속 자금이 좀 있었어요. 이 돈이 무가베의 주머니 속으로 푹 하고 들어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또 경제난이 점점 심각한데 이 한다는 생각이 뭐냐? 야, 새로 찍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황당한 판단을 해버리니까 돈을 팍팍팍팍팍 찍고 급기야는 세계 3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가베가 독립 영웅에서 최악의 독재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북한의 김일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썰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김일성이라고도 불린 무가베는 1980년도에 총리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북한으로 샥 하고 날아가서 김일성을 접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일성의 절대 권력 유지 방식과 일당 독재 체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9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무가베가 북한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방문했을까요? 8번입니다. 야, 이 정도면은 진짜 이례적으로 방문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방문을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배워보기 싶은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배웠냐 하면요. 북한식 우상화 선전을 도입했습니다. 무가베의 생일을 국경절로 지정하고 도처에 동상을 세웠고요. 또 언론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암살도 서슴없이 감행했습니다. 반대파를 지지하는 소수 부족인 은데벨레족 2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런 학살 작전만을 위해 조직된 특수부대인 제5여단의 훈련을 북한 교관들이 맡았습니다. To our comrades in arms, the instructor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무가베의 시대는 결국 그의 욕심 때문에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37년이라는 기나긴 철권 통치가 어떻게 무너졌냐 하면요. 어이없게도 2017년 아내에게 본인 자리를 승계시키려다가 이를 참지 못한 군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A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Zimbabwe with immediate effect. 무가베가 결국 사임한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환호했고요. 며칠 동안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인과응보를 믿으시나요? 그런데 무가베는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임하고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았고요. 죽을 때까지 연금도 받고 병원도 붙여주고 의료보험도 보장해줬습니다. 사임한 뒤 2년 뒤인 2019년 9월 6일 무가베는 싱가포르에서 95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95세의 나이라니요. 평균 수명 44세인 이 나라에서 그보다 2배 이상 살았습니다. 최악의 독재자 무가베는 죽었지만 짐바브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가베의 혁명가 이미지를 흉내낸 에머슨 음낭가과가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음낭가과가 집권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심각했습니다. 2022년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4%를 찍었고요. 대출 금리는 무려 132%가 되었죠. 2022년 6월에는 기준금리를 200%로 인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짐바브웨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대 응용경제학과 교수 스티븐 행크가 발표한 2022년 연간 고통지수에 따르면 짐바브웨의 고통지수는 414.7점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짐바브웨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나라는 아닙니다. 원체 가지고 태어난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기후도 좋았던 데다가 꽤 광활한 곡창지대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금이나 백금, 리튬 같은 다양한 광물 자원들도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세계의 3대 폭포 중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서 관광업으로 클 가능성도 꽤 많았죠. 짐바브웨는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같은 내륙 국가이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르완다를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완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던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1994년도에요. 후투족이 투치족을 완전히 집단 학살한 르완다 집단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완다의 경제가 완전히 파괴됐고 르완다의 국민들은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르완다를 이끈 폴 카가메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요.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르완다를 아프리카 IT 사업의 허브로 만들고자 했죠. 배로 수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비행기로 수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막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IT 산업이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이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짐바브웨도 이런 처지가 비슷했으나 큰 발전을 이룬 르완다의 사례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저의 짐바브웨 가이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